절대 이렇게 양배추 드시지 마세요. 신장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43%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던 특정 채소 때문에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채소가 뭘까요? 우리가 위에 좋다고,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바로 그 양배추입니다. 물론 양배추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섭취 방법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장 안에 있는 200만 개의 미세 필터가 하나씩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게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후입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또래 친구들 앞에서 나만 병원 다닌다는 소리 듣고 싶으신 분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망가뜨리는 양배추 섭취법 두 가지, 그 다음에 반대로 신장을 지켜주는 올바른 양배추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방법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비용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과 대한신장학회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리 신장이 왜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색깔이 평소보다 좀 더 탁하시나요? 혹시 둘 다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쉬울까요?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수돗물 속 불순물은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내보내주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만 다시 몸으로 보내줍니다. 이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다발입니다. 신장 하나에 약 100만 개, 양쪽 합치면 200만 개의 사구체가 쉬지 않고 혈액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걱정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평균 0.8에서 1.2 정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을 때의 68%에서 73% 수준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만성신장질환 초기 환자 중 자기 신장이 나쁜 줄 모르고 있는 비율이 무려 87%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9명이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왔잖아요. 남들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안 하려고 참고 또 참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거나 혈압약, 당뇨약 잘 챙겨 드시라고 안내하십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뭘 먹고 있는지, 그게 우리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 충분히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구체의 여과막은 아주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큰 것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노폐물만 걸러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이 여과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몰려들면 우리 신장의 미세한 필터에 부담이 걸립니다. 정수기를 오래 쓰시면 필터가 누렇게 변하면서 물맛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신장도 비슷합니다.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돕니다. 그러면 얼굴과 다리가 붓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심하면 심장에까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래 모임에도 못 나가시게 되고 여행도 못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미 손상된 사구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사구체가 제 기능을 잘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사구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기만 해도 신장 건강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이 왜 소리 없이 무너지는지, 사구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사구체의 3분의 1 가까이가 줄어든 상태라는 것, 그리고 87%가 자기 신장이 나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배추와 신장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섭취법, 바로 시판 양배추즙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양배추즙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매일 아침 한 팩씩 드시는 분, 주변 분들한테 양배추즙 선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위에 좋다고, 위산 역류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와 신장내과 공동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양배추를 즙의 형태로 섭취했을 때와 자연 그대로 조리해서 먹었을 때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생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식이섬유 대부분이 걸러져 버립니다. 남는 건 수분과 농축된 성분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 뒷면 성분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에 시판 양배추즙 제품 47종을 조사한 결과 순수 양배추만 들어있는 제품은 전체의 3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6%, 그러니까 3개 중 2개 제품에는 사과 농축액이나 배 농축액 또는 액상과당 같은 단맛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대부분 간에서만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 부담이 걸리고 부산물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필터 조직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서는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는 고요산혈증이 있는 경우 만성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1.7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올해 61살이신데요. 이분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위험 진단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판 양배추즙을 2팩씩 드셨습니다. 위에 좋다고 하니까요. 주변 친구분들도 다들 좋다고 하고 자식들도 효도한다며 사다 주고 그렇게 2년 반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이전보다 떨어져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신명숙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이 나빠졌다니요. 물론 양배추즙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담당 의료진이 양배추즙을 중단하고
조리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권유하셨고 6개월 후에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건강 챙기시는 건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거 알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양배추 자체는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통의 양배추를 한 병의 즙으로 농축하면 칼륨 함량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우리 나이대에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양배추즙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식이섬유가 빠진 농축액, 숨어있는 과당 성분, 그리고 칼륨 과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나이에 약해진 사구체 필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위험한 섭취법인 시판 양배추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식탁에 항상 있는 것이라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와 짠맛이 강한 절임 요리입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양배추를 어떻게 드시나요? 쌈장 듬뿍 찍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절임이나 장아찌로 드시나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두 가지 다 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임 음식을 즐겨왔잖아요.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김치나 장아찌로 담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나이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시면 빳빳하던 양배추 숨이 죽으면서 수분이 빠져나오죠? 이것이 삼투압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리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 혈관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세포 속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옵니다.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면 혈관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부담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우리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이 얽혀있는 섬세한 조직인데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 혈관벽에 압력이 걸립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사구체 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권장량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사구체 여과율이 연간 추가로 1.4씩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mg입니다. 이것은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 작은 찻숟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73mg입니다. 권장량의 1.6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금을 그만큼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양배추 김치 한 접시, 쌈장 한 숟가락, 국물 한 그릇 이것만 합쳐도 나트륨이 금방 올라갑니다. 특히 양배추 김치는 양념이 잘 배어드는 구조라서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신장이 수분을 배설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이 고이면 신장에도 부담이 가고 얼굴이 붓고 발이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저녁에 발목 양말 자국이 선명한 분들 계시죠?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붓기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신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김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분명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잖아요. 다만 소금의 양을 줄이고 발효식품의 장점만 살릴 수 있는
우리만의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들이라면 짠 절임 요리는 당분간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두 가지 위험한 양배추 섭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시판 농축 양배추즙, 둘째 짠 소금 절임.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 우리 사구체 필터에 상당한 부담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배추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돈도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양배추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양배추를 살짝 쪄서 드시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소화 기능이 왕성한 젊은 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관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 따르면 60대의 소화 효소 분비량은 30대의 약 6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생양배추의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면 가스가 생기고 복부가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은 증기로 살짝 쪄 드시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딱 3분에서 5분만 짧게 쪄주시면 됩니다. 3분에서 5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용성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동시에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의 활성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가볍게 찐 양배추의 설포라판, 생체 이용률이 생양배추 대비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설포라판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녹 제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챙기셔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또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위 건강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찐 양배추를 드실 때 소금이나 쌈장에 듬뿍 찍어 드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트륨이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대신 우리 집에 다 있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방울 살짝 곁들여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2.4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들기름 한 방울이면 되니까 비용도 거의 안 들죠.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옥수수 수염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많이들 드셨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부종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돕는 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아까 찐 양배추가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도 옥수수 수염의 이뇨 효과와 항염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잠깐, 여기서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무조건 신장에 좋다는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셨거나 의료진으로부터 투석을 권유받으실 정도로 신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옥수수 수염차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수염에도 칼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로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장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싶으시거나 아직 초기 단계이신 분이라면 아침에 찐 양배추를 드신 후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을 방해할 수 있지만 따뜻한 차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자, 이제 보너스로 약속드렸던 실천 3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장에 부담 주는 습관을 먼저 줄이세요. 시판 양배추즙, 짠 절임 요리의 섭취량을 조금씩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사구체에 부담을 주는 과당과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배추즙 대신 찐 양배추로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둘째, 우리 조리법을 바꿉시다. 양배추를 3분에서 5분만 살짝 찌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 곁들이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거의 안 듭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냄비에 물 조금 넣고 접시 하나 올려서 쪄도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셋째, 우리 각자 신장 상태에 맞는 수분 섭취를 하세요. 신장 기능이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에 옥수수 수염차 한 잔으로 노폐물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주변에서 요즘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배추와 우리 신장 건강에 대해 4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신장의 사구체 필터는 60세 이후 이미 약해진 상태이고 87%가 자기 신장이 나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시판 양배추즙은 식이섬유가 빠지고 과당과 칼륨이 농축되어 우리의 약해진 사구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짠 양배추 절임은 나트륨으로 인해 혈압을 높이고 우리 사구체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배추를 3분에서 5분 살짝 찌고 들기름 한 방울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은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식탁이 양배추를 대하는 방법만 바꾸셔도 신장 건강을 훨씬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우리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신장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판단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식단을 급격히 바꾸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중에도 이 정보를 모르고 양배추즙을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그분들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